변호사님 안정님 오셨습니다. 해명하게 하시고 안정님 처음에 말씀하신 거 아시죠? 조금 오른쪽 팀장님 조금만 평평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천 남동과 국회의원 맹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 당사자 단체인 양육비 해결 모임과 함께 제가 지난 2월 28일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견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님, 장훈 변호사이신 이준영 변호사님, 김민아 지역장님, 김유미 정책팀장님, 최종옥 신지수 스태프님, 그리고 안정희, 김명환, 김희진 회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간략하게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은 약 36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체로 소득이 낮아 양육비 지급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원활한 양육비 지급을 위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가 마련되고 전담 기관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건 중 실제 이행률은 3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고의로 양육비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가족 유기범죄에 해당하여 2년의 구금형 그리고 15,000유로 이상의 벌금형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권 차원에서 자녀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지 당사자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육비 해결 모임의 안정희 회원님께서 당사자 입장에서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남 1녀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40세의 안정희입니다. 첫째 아이는 올해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 둘째는 10살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아이를 낳고 걸음마를 떼기 전에 헤어졌으니까 벌써 아이들을 혼자 양육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동안 두 아이를 키우면서 법원에서 판결해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못 받은 양육비가 벌써 7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갓난 아이부터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어가는 시간 동안 많은 희생이 요구되었지만 엄마라는 모성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어린이집 종일반에 떼어내고 고용노동부 경력단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취직을 해보려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엄마들을 회사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가까스로 취직을 했지만 아이가 아프다고 전화가 오면 중간에 빠져야 했고 그만큼 월급은 차감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 회사에서는 꺼려했고 결국 저는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옮겨졌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보채는 아이들을 안고 자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분리 불안과 스트레스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한참 어리광을 부리고 사랑받아야 하는데 엄마가 돈 벌러 가는 동안에 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져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며 제가 원치 않는 강요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발버둥 쳐서 벌었지만 아이들 분유값, 기저귀, 식비, 월세, 세금 등 최소 생계비가 나가면 끝이 났습니다.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 흔한 학원 하나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3년을 넘게 법원과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쫓아다니면서 양육비 이행 명령 소송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주라고 판사님이 판결을 해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처리되는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원을 다니고 소송비도 낸 것도 억울한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고 주소를 다른 곳으로 해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사람이 있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재판장의 그 합의 판결문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지역 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갑니다. 시설도 프로그램도 열악합니다. 남들처럼 배도 타보고 비행기도 타보고 놀이공원도 마음껏 가게 하고 아프면 회사 눈치 병원비 걱정 없이 병원 데려가고 배우고 싶은 공부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남들보다가 아니라 남들만큼만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빼앗은 것이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자식에 가한 아동학대가 아닐까요? 아이를 낳았으면 그 자식의 곁에서 애정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사람이라면 생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은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손에서만 자란 지 이제 10년입니다.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의 처벌 규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10년이 지나 20살이 되었을 때 어떤 성인으로 자라 있을까요? 자식을 나 몰라라 하는 부모를 원망하고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이 나라를 원망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를 키우는 한부모들이 이혼 가정 중에서도 80%를 넘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자라는 것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상처인데 양육비마저 받지 못하고 빈곤하게 큰다면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아동에 대한 방임이며 학대입니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아이들의 꿈을 위한 기본 권리입니다. 오직 아이들을 위한 법, 수십 년 동안 무책임으로 일관한 비양육자들을 아동학대의 처벌로 엄하게 다스려 주시고 아이들을 법으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양육비 해결 모임 자문 변호사이시자 헌법소원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해 주고 계시는 이준영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영 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양육비 미지급률은 70%에 달하고 있고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법을 공부할 때 가사소송법을 공부하고 이럴 때 양육비에 대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 걸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그런 문제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현실을 주변에 보고 이러다 보니까 책에서 배운 것과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너무나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양육비를 주는 게 마치 사실 당연한 자기의 의무가 아니라 그나마 주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못 받는 게 당연한데 나는 양육비를 주고 있다, 이렇게 유세 부리듯 말하는 사람도 보았고,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자녀들이 정말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거나 정말 하루하루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자녀들 얼굴 보지 못하고 힘든 노동에 시간을 쏟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근에도 여권 신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전체적인 사회국가 복지 원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부모 가정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대부분 그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경력이 단절된 30대 여성, 즉 할 수 있는 정말 그 일이 거의 없는 그런 분들인데, 지금 현행 양육비 제도로서는 사실 이런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가 없고, 국가가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 또는 사회국가 원리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더 강하게 유지하겠다, 내지는 여권을 신장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모든 말들이 나오는데,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셋째를 낳으면 돈 얼마 준다 이런 것보다는 가장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또 당연히 아파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국가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이번에 맹성규 의원님이 형사적으로 양육비를 처벌할 수 있는 양육비 위지급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셨고, 이제 종전 같은 경우에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민사집행법상 감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형사적으로 처벌할 필요까지 않느냐, 뭐 형벌의 최고 수단에 반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적으로 양육비 지급이 한 달에 받아야 되는 돈이 20-30만 원인데 당장 그 절차, 감치까지 가는데 필요한 뭐 각종 가사선거상 절차를 밟는데 변호사 비용만 몇백만 원이 드는 현실이고, 몇백만 원은 누구한테 매우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양육비 위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당장 20-30만 원 한 달에 받기 위해서 당장 지금 자기 하루하루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비싼 한 시간에만 상담료를 몇십만 원 받는 그런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요구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절차를 몇 달을 거쳐서 감치명령을 결국 받게 돼도 경찰은 이 감치명령이 형사상의 그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뭐 더 급한 사건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제대로 감치를 하러 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 뭐 관할 문제로 또는 인력 부족 문제로 또는 이제 뭐 정말 극단적으로는 양육비 미지급에 따라서 감치를 신청한 분이 자신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종전에 이제 뭐 아동복지법에 있는 조문에 뭐 정서적 학대라든지 또는 방임 이런 조문이 있긴 했었지만, 그런 조문으로 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조문 책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그 양육비 맹성규 의원님이 새로운 조항을 기재하셔가지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최후의 수단성으로서 형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사실 지금 미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이 더 나은 국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로 생각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입니다. 먼저 오늘 이러한 의미 있는 법을 발의해 주신 맹성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양육비 해결 모임은 2018년 11월 16일을 1차로 시작하여 아동학대 고소 집단 접수를 6차에 이르렀습니다. 양육비 관련 아동학대 처벌을 묻는 최초의 집단 접수였으며, 관련한 종사자들은 역시 조사 과정 및 해석 과정에서 이견 또한 분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왜 아동학대입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가치와 상관없이 삶의 연속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가치로 평범함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양육자들은 비양육자들의 몫까지 대신하여 생계와 양육을 위한 부담을 오롯이 져야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눈 마주칠 시간도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해왔던 학습과 미래에 대한 투자 또한 어려워져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타협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아이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경입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대다수의 면접 교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양육자들은 미지급을 해결하기 싫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가 맞아?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는 친권 양육권이 없으니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 이렇게 말하는 비양육자들임에도 아이들은 오늘도 오지 않는 엄마, 아빠를 그리워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부모가 아이에게 가하는 경제적, 정서적 방임입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의 삶과 정서에 가해지는 학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낳고 사유가 함께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비양육자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저희도, 그리고 이 사회도 아동학대의 잠재적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발의된 이 의미 있는 법이 꼭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양육비 해결 모임의 2130명 회원들은 의원님과 함께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양육비 해결 모임 강민서. 마지막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뛰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한 발짝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